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풍수하고 사주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풍수하면 사실 과거에는 좀 미신 아닌가? 뭐 땅이 뭐 다 똑같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아니면 풍수하면 그 묘자리 명당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또 풍수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TV 방송 뭐 이런 쪽을 보시다 보니까 아, 이제는 미신은 아니구나. 이 정도로는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풍수가 하면 좀 어렵고 몇 자리 이런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부동산이나 집, 아파트 이런 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특히 풍수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하나는 약간 좀 풍수의 지식을 배운다는 차원에서 이론적인 위주로 해서 한 가지는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원래 현장 답사 가끔씩 갑니다. 현장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영상은 제가 올리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건 따로 또 카메라로 찍고 편집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영상은 가급적 안 올렸는데 제가 이제 조금 뭐 날씨가 요즘 덥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도시화가 되고 도시 근처에 보면 풍수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현장 답사를 나가서 직접 영상을 찍어서 왜 좋은지 그런 영상도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원화 시킬 거고요. 이번 영상은 이제 풍수의 개념부터 해서 풍수의 중요성과 분류를 이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풍수가 뭔지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제 영상을 좀 처음에는 조금 이론적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는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가급적이면 어렵지 않고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사주 영상도 지금 최근에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풍수에 관계된 것도 어떤 좋은 자리나 지역 이런 것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한테는 따로 또 제가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서 가끔씩 올릴 거니까 프리미엄 회원으로도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좋은 자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풍수의 중요성과 분류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수가 무엇이고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또 풍수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는데 뭐 서울에 사신 분들은 한강변이고 또 여의도 용산이 바라보이는 자리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보니까 이제 흑석동 지나가는 그 일대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서울에서 옛날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쪽에도 또 많이 지나다니면서 저도 뭐 어딘지 서울은 금방금방 아는데 일단 여기 보면 이 그림 사진만 보면 뭔가 물도 굉장히 넓게 보이고 주변에 또 건물들이나 아파트 또 도로 이런 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보면 뭔가 풍요로워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풍수는 원래 장풍 득수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감추고 물을 얻는다. 이게 풍수인데 일단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의 한강 같은 경우는 강폭이 보통 뭐 1km가 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대도시권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도의 강폭이 넘은 이런 수도, 도시가, 큰 도시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있는 곳도 있지만 또한 우리 한강은 동서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이런 동서수로 흘러갈 때 재물의 기운이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건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풍수지리가 무엇이냐? 풍수는 바람과 물, 땅의 이치를 하는 학문입니다. 말 그대로 풍, 바람풍, 수, 물수, 지, 땅지, 그 다음에
리는 이제 원래 이제 두음 법칙 뭐 이런 거 했을 때 앞으로 왔을 때는 이로 읽죠. 그래서 어떤 땅의 이치를 우리가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이자 지리학, 지질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풍수는 미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풍수는 미신이 아니고 지리학이고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풍수의 개념을 보면 거의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가 돼 있어요. 사실 이론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학문으로 볼 수는 없는데 풍수는 이론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는 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수 자체는 왜 자연과학이냐? 바람과 물, 땅 이런 게 다 자연이잖아요. 그죠? 그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지리학, 땅의 이치, 지질, 땅의 토질, 재질, 뭐 우리가 재질이라고 하긴 뭐한데 지질이라고 하죠. 어떤 땅의 어떤 뭐 재료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땅이 좋은 것이냐, 또 어떻게 자연이 형성되어야 좋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사실 사람에게 주는 영향과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과 또 바람과 땅, 산세가 인간에게 환경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따지고 알아보는 학문이 바로 풍수지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선택할 때라든지 아니면 도시를 선택할 때 아니면 땅, 부동산 이런 것을 선택할 때 그냥 뭐 앞으로 경제성 보고 발전되지 않겠어? 역세권이니까 아니면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한번 뭐 이쪽은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선택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좀 따져보고 왜 좋은지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이사 갔을 때 정말 개운발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똑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풍수적인 입지가 좋은 곳이 점수도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8, 90%는 다 따져보고 갑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한남동 집이나 용인 에버랜드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 다 풍수라든지 그 전문 풍수사한테 물어보고 또 역학자한테 직원 뽑을 때 다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직원이나 집 부동산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 삼성의 다 노른자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만 그러냐? 현대도 그렇고요. 재벌 기업들 대다수 다 그걸 따집니다. 부자들 다 따져요. 그런데 제 서민들은 따지고 싶어도 그 상담료가 뭐 많게는 몇백만 원에서 적어봤자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데 그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걸 투자를 해서 좋은 자리 갔을 때 그거에 몇 배, 몇십 배의 이득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돈 조금 아낀다? 그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나중에 미래 가치라든지 발복 또 그 앞으로의 그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풍수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행태, 형태라고도 하죠. 생김새. 그 생김새가 어떻게 된 거냐? 정말로 좋은 자리고 명당의 혈처를 갖고 있느냐? 그럼 산은 어떻게 모양이 생겼고, 물은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게 정말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명당, 배산 임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물이 있다. 이런 거. 아니면 조금 깊게 들어가면 용혈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맥은 어떻게 내려오고 혈처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사구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구나 치수, 물은 어떻게 빠져나가고 사신사 뭐 이런 자연 지리적인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세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풍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로 명당, 혈처. 그럼 명당하면 주로 또 묘자리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옛날에 고대로 내려올 때부터 이 묘를 중심으로 해서 조상을 모시고 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려장이라고 해서 물론 뭐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묘를 해갖고 묘의 중요성을 해갖고 제대로 모시고 조상님 한 거는 조선시대예요. 그것도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묘자리 음택의 중요성이 커진 거고요. 원래 이 풍수의 개념은 집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주로 양택 위주로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황제 택경이라는 게 있었고요. 조선시대도 뭐 택리지나 이런 데 보면 집의 중요성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묘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조선 중후기에 오고 그게 대한제국 또 일제 식민지 이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몇백 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이제 묘자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묘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묘자리 같은 경우는 요즘 화장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과거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자리에 조상님을 모시면 좋겠지만 요즘은 장묘법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국세와 명당이 일반적인 풍수의 개념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집, 그리고 건물, 땅 이런 걸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세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땅의 모양새, 형태, 지리적인 조건,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물의 진행 방향, 물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또 산세, 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자연 발생적인 형태가 국세 또는 형세론이라고도 합니다. 풍수에서는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관상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저 사람은 키가 크냐, 코가 오똑하냐, 눈은 쌍꺼풀이 졌냐, 입꼬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골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국세 형세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형세, 관상만 보고도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 이런 건 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국세 형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운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풍수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와 명당은 그 형태를 보고 자연 지리적인 형태를 보고 하는 거고요. 사람으로 치면 뭐 관상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생김새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운의 흐름이 변한다. 그럼 풍수도 운의 기운이 변해요. 그걸 운기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50대, 60대, 70대라 제가 글씨를 가급적이면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실 때 보면 글씨가 그래도 작게 보이지는 않을 텐데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뭐 꼭 글씨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듣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운기라는 것은 사람의 사주팔자로 놓고 봤을 때 대운이라고 해서 10년마다 운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데요. 풍수의 기운은 20년마다 해서 9번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는 풍수 구운 시대에 들어와 있고요. 올해 2024년부터 해서 4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갑진년부터 해서 43년 개해년까지가 풍수구운인데 그렇다고 하면 무자르듯이 24년부터 43년이 꼭 풍수구운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어요. 약간이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계절과 계절이 변할 때는 앞에 있는 기운과 뒤에 있는 기운이 겹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도 그 기운을 보통 2, 3년 정도, 많게는 뭐 4년, 5년까지도 봐요.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도 표본 오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따질 때 24년부터 공식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풍수는 국세의 개념인데 이것은 주로 공간성을 살피는 겁니다. 공간성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역 어디
아니면 충청도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을 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조상을 모신 몇 자리 그 자리가 공간이잖아요. 그 국세의 형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조가 인공적으로 바뀌거나 개발 그러면 풍수의 국세는 변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산이 중턱이 잘린다라든지 고속도로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고가도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인공적으로 풍수의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뀌는 것은 한번 바뀌게 되면 그 풍수의 그 예를 들어서 명당 혈처의 기운이 끊길 수도 있고요. 구주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좋았던 자리가 흉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세의 기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인공적으로도 바뀔 수도 있지만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20년마다 운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성을 가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나 형세는 공간성이에요. 그 자리에 혈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배산임수는 어떻고 명당 자리냐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이 운기 20년마다 바뀌는 것은 일단은 시간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운기가 바뀌면 1운터에서는 이게 명당이었는데 뭐 3운터, 5운터 가면 명당이 아니고 운기가 바뀌니까 흉지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1운부터 9운까지 매 20년마다 기운이 바뀌고 총 9번 바뀝니다. 그래서 180년마다 큰 틀에서 한 번씩 바뀌고 아주 크게는 360년마다 제자리 돌아오면서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주 명략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상원, 중원, 하원 갑자 해서 한 번 상원 60년, 중원 60년, 하원 60년에서 180년마다 사주는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원 갑자 현재는 구운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운기가 그럼 20년마다 변하냐? 한 번 자리가 좋은 자리면 영원히 좋은 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풍수의 운기가 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아주 이 바뀌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사실 몇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우주의 생성 원리하고 우주, 태양계, 우리 은하계 이런 개념 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있으면 언제 우주의 생성 원리와 우리 은하계, 태양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이래서 기운이 바뀌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우리 태양계 사진이 있고 맨 왼쪽에 태양이 있어요. 원래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우리 태양계 8개 행성이 있는데 태양 하나의 중력이 우리 태양계 중력의 99.85% 거의 뭐 태양계가 모든 중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 목성인데 목성만 하더라도 우리 지구 중력의 무려 300배나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에 8개 행성이 있는데 지구는 세 번째 행성이고요.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공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구나 뭐 금성이나 수성 이런 데 화성까지는 다 암석으로 형성된 행성입니다. 근데 이제 목성이나 토성 이런 데는 다 가스형 행성이에요. 조금 또 달라요, 그게. 그런데 이 태양 이외에 지구에 자기의 영향을 강력하게 주는 행성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목성과 토성인데 이들의 공전 주기는 12년, 30년입니다.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렬로 왼쪽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돌다 보면 어느 순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지구 자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구의 기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가 목성과 토성, 지구가 이렇게 한 일렬로 서서 만나는 시기가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의 운기가 20년마다 변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는 풍수 구운 불의 시대에 와 있다.
그러면 왜 또 지금 불의 시대냐? 이거는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국세와 형세론이라 그래서 자리, 위치, 어떻게 생김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생김새가 앞으로 운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잘 접목시켜서 풍수는 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하더라도 이 운기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반대로 가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의 흐름이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좀 쉽게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끝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